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제41대 안동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제40대 룩총학생회 정책부장 최재혁입니다. 앞으로 안동대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총학생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 중앙선관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올바르게 검증하고자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토론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세칙 19조에 의거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칙 사항들은 위에 PP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후보자 소개로 시작해서 후보자 기조연설 및 공약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책 토론회 1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정질문과 언론사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사전질문과 현장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책 토론회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각 후보의 소개로 시작하여 후보자 기조연설 및 공약 소개로 진행되며 기조연설 및 공약 소개는 25분으로 제약을 두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 선정질문 3가지와 안동대학교 언론사 질문 2가지로 후보의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 시간을 최대 3분을 드리고 반론 요청이 있을 시 답변 시간 2분으로 하겠습니다. 2부에서 진행될 설문조사를 통한 사전 질문 3가지와 현장 질문 3가지 또한 답변 시간 최대 3분을 드리고 반론 요청이 있을 시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최대 반론 기회는 시간 관계상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을 받고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은 시간 관계상 다 받을 수 없다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은 시간 총량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사회자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논점이 벗어난 상황이거나 비방성이라고 인정될 땐 중앙선관위에서 질의를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이 보다 객관적인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토론회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정후보 기계공학과 1학번 정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부후보 경영학과 1학번 고한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건설시스템공학과 1학번 권용찬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학생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정보통계학과 김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식물의학과 류한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무역학과 송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유럽문화관광학과 이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체육학과 강민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중국어문학과 황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행정학과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아동사회복지학과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서혜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체육학과 전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회 컴퓨터교육과 강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의 패션 라이프 스타일학과 유주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제41대 원총학생의 건축공학과 최유지입니다. 지금부터 후보자 기조연설을 읽겠습니다. 제한 시간 25분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서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보러 와주신 것을 보니 저희 국립안동대학교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발전 가능한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저는 학교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성원의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안동대학교는 10월 기준 브랜드 평판 84위 밖으로 밀려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글로컬 대학 30의 선정이란 이례적이고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컬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도 지방 거점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고 싶은 학교, 재학생들이 행복해하고 졸업했을 땐 자랑스러운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가동기도 겪을 것이고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희 학교는 앞서 나가는 학교가 아닌 그저 다른 학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학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한 발 앞서 나가는 총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 슬로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처럼 학우분들이 원했던 것, 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원할지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 생각하며 학생 여러분과 원처럼 하나 되어 나아가는 준 제41대 원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약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공약은 크게 복지, 문화, 시설, 학업, 소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가 지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가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마지막 배치 시간을 맞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매 방법대는 교내외에서 문제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문제사항을 알려 빠르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사를 원해요라는 공약은 대학생활 중 뜻깊고 보람찬 하루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학교 행사 공개 확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 겹쳐 축제나 체육대회를 참여하지 못하여서 참여율이 낮은 것 때문에 저희가 참여율을 끌어올리고자 공개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복지인데요. 노후화 정보통신원 기구 교체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시설 교체 및 새로운 기구 배치를 통해서 체력 단련실 이용률을 높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숙사. 이 공약은 세탁기와 건조기, 기숙사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세탁기와 건조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추가하고 설치해서 에어컨 또한 저희가 지금 연장 가동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천원의 아침밥 연장 그리고 천원의 저녁밥 시행이 있는데요. 저희 이걸 기획의 의도는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천원의 저녁밥도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적은 가격 부담으로 학생들이 든든한 식사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양식당 메뉴 추가 및 학식당 개선이 있는데요. 저희 공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일을 저희가 지정하여서 양식당 메뉴를 할인해주고 학기마다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또 지금 원하는 메뉴를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파트인데요. 문화파트에서 오아시스 페스티벌이 있는데 오아시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축제가 2학기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축제를 1학기로 변경하고 조금 더
축제의 퀄리티를 올리고 축제를 진행하면서 대학생의 활기를 참여를 높이고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워식스 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다른 행사들보다는 좀 자세하게 기획을 했는데 지금 어트랙션 존 추가까지 생각 중이고 어트랙션 존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 팡팡과 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탈만한 것들로 지금 기획 중이고요. 지금 컨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중 하나가 여름이라는 주제에 맞게 워터밤 컨셉에 맞게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체육대회 종목 확대인데요. 저희 체육대회 정식 종목 및 이벤트 경기를 추가를 해서 기존의 체육대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학생들이 체육 경기를 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하고 여러분들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위에 다른 인원들도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레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를 만들고 조금 참여율을 끌어올리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문화의 날 같은 경우는 문화의 날을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여서 영화관, 볼링장을 이제 대관을 저희가 해서 장소를 무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선착순으로 아마 인원을 받게 될 건데 그날 이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은 인원들을 한해서 용산동까지 학교 버스를 이용해서 태워다 드리고 그날은 이제 문화의 날처럼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시원한 여름방학을 뛰어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강 이후에 캠핑장 및 수상 레저타운을 대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저희가 올해 캠핑장을 방학 때 글램핑장으로 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캠핑장을 갔을 때 굉장히 학우분들께서 수상 레저타운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수상 레저타운과도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수상 레저타운과 협의를 하여 가격을 인하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기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폴인러브로 넘어가겠습니다. 폴인러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가을에 진행하는 축제가 조금 작은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의도는 사랑과 가을에 관한 주제로 하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은 가을은 확정이자 사랑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에 대한 주제가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초청 강사를 부를 예정인데 뭐 사랑에 관련된 초청 강사를 부른다든지 유튜브를 부른다든지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업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원하는 학습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기존에 열람실을 지금 24시간을 원래 저는 개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열람실 시간을 원래대로 24시간 연장으로 바꾸고 학습 공간을 개선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 공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품 같은 경우는 정확히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권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약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장학대도 지원 및 확대가 있는데요. 지금 장학금 같은 경우 지금 기존에 있는 장학금을 왜 늘리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걸 기획한 의도 자체가 일단 저는 학교의 장학금 수혜율을 올리고 싶었고 내년에 글로컬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을 때 조금 더 많은 인원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너의 미래를 그려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취업에 관련된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제휴 업체들을 많이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진짜 학생들이 많이 필요로 했던 것들을 많이 선정을 해서 시험 및 진로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네, 수강 시스템, 네, 학업에 또 수강 시스템 개선이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수강 신청을 하면서도 조금 수강 신청을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중 하나의 이유가 너무 까맣게 흑백으로만 돼 있어 가지고 저는 좀 구분하기 힘들었던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표 색 구분과 강의 계획서를 추가하여서 조금 더 편리한 수강 시스템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원하는 책을 원격으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점에 가서 책을 직접 확인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서점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 서점에 갔는데 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원격으로 책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싶어서 네, 기획하였습니다. 네, 다음 시설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원 대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 대여 품목이 원래는 있습니다. 기존 대여 품목이 축구공, 농구공, 삼각대, 피크닉 박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빌려주고자 예를 들어서 학과별 MT에 사용하는 용품이나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더 구비해 놓고 대여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둠 탈출 넘버원이라는 공약인데요. 지금 솔매 거리가 지금 도로가 새로 생긴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리에 지금 가로등이 없거나 파손되어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저희가 돌아보았을 때 몇몇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이 없거나 파손된 구역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조금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교내외 시설 점검 보수인데요. 학우들이 편안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교내외 시설 점검 및 보수를 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라는 기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건데 지금 정보통신원 앞에 방지턱이 굉장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낮은 이중 방지턱을 방지턱을 보시면 앞에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앞뒤로 조금 낮은 방지턱을 이중으로 설치를 해서 사고 안전 위험성도 더 줄이고 더 줄이고자 기획을 하였고 또 다른 곳은 지금 공대 계단 같은 경우에 지금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붙였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스티커가 아닌 틀을 설치를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올인원 예약 시스템이라는 공약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이 공약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연병장의 옆에 있는 풋살장을 다들 예약하고 있으실 텐데 연병장 풋살장 예약 시스템처럼 지금 많이 사용하는 대운동장 또는 아틀리에를 저희가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간에 맞게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서 굳이 대운동장 같은 경우에 지금 찾아가서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를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 가림막 설치인데요. 지금 대운동장 응원석에 대운동장 외곽에 태양광 발전 가림막을 설치를 예정입니다. 네, 이 가림막으로 햇빛도 피할 수 있고 굉장히 다른 이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통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네, 처음 소통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소통을 원한다면 원스타그램 저희가 지금도 기존에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인스타그램 기능 중에서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전달을 하고 조금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보기 편리하게 기획을 하였고 좋은 예시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군산대학교 릴스가 있는데 군산대학교 릴스가 그 릴스를 통해서 진짜 뭐 학교 학생들 그 군산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도 릴스를 통해서 많이 그 학교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저도 이런 기대 효과를 누리고 학교 홍보 효과 또한 생각하고 만든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공약 톡투원인데요. 지금 플러스 친구를 보시면 이렇게 상사 옷장 이용 방법 안내, 자취예비 납부 안내, 아틀리에 대관 안내, 예비군 물품 대여 안내가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캠퍼스 지도 안내, 학교 편의시설 안내, 건의함 이용 안내, 교내 전화번호 이용 안내, 이달의 행사, 학교 행사 정보 안내 등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카톡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바로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약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문 선정한 3가지 질문으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 시간 3분 드리고 반론 요청이 있을 시 답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 후보, 부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각자 총학생회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자신의 장단점 그리고 총학생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말해주세요. 네,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장점은 학교를 사랑하는 애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교심을 가지면서 학교의 학령 인구 감소와 신입생 충원율 하락, 낮은 취업률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걱정이 더해졌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가 살아남고 높은 경쟁력을 갖추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고 졸업할 때 자랑스러워할 법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학교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저희 장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풍요로운 경험을 쌓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현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네, 저희 단점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저는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러 시각을 고려하여 타협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주변과 소통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중요한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학생의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교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문합니다. 네, 저희가 총학생회를 출마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행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며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를 찾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흥미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더 많은 학생들이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졌습니다. 총학생 총무국장으로서 경험을 통해 많은 공약 이행과 행사 진행을 통해 학교가 성장하고 학생들이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서서 더 직접적으로 학교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즐거움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학교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풍요로운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아까 장단점을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학생들의 아까 장점과 단점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듣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소통을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것이 정말 저는 학생의 역할이고
네,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3분 끝났는데 부후보랑 선문장 답변을 못 들어가지고 부후보, 선문장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출마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19년도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며 제가 필요했던 것, 불편했던 것에 대해 직접 느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경영학 전공 학생회장을 역임하며 처음에는 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제게 책임의식을 안겨주었고 이는 곧 학과 학생들뿐 아니라 국립안동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고민으로 커져 부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끈기입니다. 제 끈기는 경영학과 학생회장 역임을 통해 현실적인 책임감과 그에 따른 무게를 직접 체험하며 강화되었습니다. 학생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든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데 있어 제 끈기가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끈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장점을 바탕으로 제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제 단점은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때로는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다양한 일들의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책임감의 무게를 알고 마지막까지 이루어내겠다는 집념으로 고집을 단순한 단점으로만 보지 않고 추진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학생의 부후보로서 이러한 개인적인 단점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바꾸어 총학생의 역할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접근 방식을 통해 학생들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화롭게 통합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총학생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통찰력입니다. 진정 학생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저희가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여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본장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출마하게 된 계기는 저는 1학년 때부터 학과 형들과 친분을 쌓아오며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군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하기 위해 학회장을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복학하고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단 한 번뿐이 대학 생활을 조금 더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싶어 작년에 총학생회를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소통하고 고민하여 학생들을 위한 복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고려하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성장하는 학생 중 한 명으로서 다시 한번 이전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그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학교를 만들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장점은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고 꼼꼼한 성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높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꼼꼼하고 계획을 세워 업무에 임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업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학생이 당선이 되면 내년 학교 행사와 저의 공약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놓치는 부분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단점은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으로 인해 때로는 제가 준비한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를 통해 학우분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와 말을 할 수 있는 길을 통해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총학생을 이끌어감에 있어 필요한 요소는 목적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실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13일 월요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글로컬 대학 30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현재 경북 도립대와의 통합, 지원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방면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이후 앞으로 변화하게 될 우리 학교의 모습을 설명하고
이에 맞춰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30 선정 이후 앞으로 변하게 될 저희 학교의 모습은 전국에서 최초로 공립대학과 공립대학이 통합된 공립통합대학으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대는 경상북도의 거점 공립대학으로서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 위상이 확보되어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운영이 될 것입니다. 대학 내 장벽을 파괴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교원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이러한 변화로서 더불어 학생들의 학문적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이 더 많은 옵션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학습 경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원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교수법과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학문의 폭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정주행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아 머물며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며 활용하는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캠퍼스와 지역사회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통합대학의 특성화는 특정 분야에서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역의 전략적 산업과 긴밀한 연계를 이루어 전문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촉진이 되어 이는 국가 및 지역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대학이 특성화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지역 사회의 산업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총학생회가 해야 될 역할은 지금 2023년 11월 15일 안동대학교는 글로컬 30의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요. 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30의 목표는 국공립대 통합 및 전통문화 기반 인문 특성화를 통해 세계적 대학으로 대도역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 대학교의 총학생회가 대응해야 할 일들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급격한 대학 구조 개편에 대해 혼란을 겪을 재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혼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학교가 통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통합되는 두 학교는 각자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조직 문화도 각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교육 방식,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 기구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통합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피드백을 수용하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시간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나 질의사항 있습니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에브리타임 등 학생 게시판에서 여학생 기숙사인 가람간의 저층을 남학생 기숙사로 활용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학우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기숙사를 비롯한 자취방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람간 혼성 기숙사 문제는 저는 단순히 찬성 반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학교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성기숙사 운영 사실은 학생들에게 갑작스럽게 통보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와 같은 큰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총학생에 당선이 된다면 학생들의 의견 및 목소리가 학교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취방 정주 환경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지금 주변 대학가에 비해서 대학가의 자취방이 가격이 너무 높다고도 생각을 하고 주변 인프라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안동 시내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고립된 느낌 때문에 고립된 느낌에도 불구하고 시설 대비 가격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인프라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공약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취방 건물 주인들의 허락을 받고 가격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자취방에서 다 공개를 승인하지 않았어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더 총학생회가 된다면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취방 건물 주인분들에게 허락을 더 받아보고 가격을 공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자취방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이나 질의사항 있습니까? 네. 저 안동대학교 신문사 박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가랑관의 남학생 기숙사 변경 같은 경우에는 당장 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총학생회는 그 짧은 기간 내에 혹시 의견 반영을 다 거치셔서 바로 1학기부터 그 의견을 적용하실 건지, 아니면은 1학기는 그대로 학교 정책을 유지하고 2학기부터 그렇게 하실 건지 하는 상세적인 의견 반영 계획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당장 바로 내년 1학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저희 임기 기간이 아니지만 당장 12월 달이라도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반영된다면 기숙사 입사 신청서 작성 전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그래도 학생들의 불만이 나온다면 저희는 학기 중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학교 측에서 기숙사를 혼성으로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혼성으로 만들게 하는 의도와, 그리고 만약 혼성 기숙사가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 의도를 여쭤보셨는데, 안동 외 지역 출신 학생 비율과 남학생 비율이 높아서 신입생 충원율 향상을 위해 남자 신입생에 대한 생활관 배정 증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가랑관을 혼성 기숙사로 사용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단점을 여쭤보셨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장단점은 정말 저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단점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립안동대학교 언론사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후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 시간 3분을 드리겠고, 반론 요청이 있을 시 또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분기별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다소 공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개선이 하겠다면 어떻게 개선할 건가요? 3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자취회비 사용 내역을 분기마다 총 4번 올리기로 하였지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취회비를 정산하기까지는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서류들을 받아야 해서 정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학교 행사를 진행할 때 자취회비가 아닌 학교의 예산, 즉 지원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학교 측에 더 빠르게 자치예비보다 더 빠르게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업체에서 서류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필요한 서류 중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시간이 한 달이 아니라 더 걸리는 경우가 생겨서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1분기 사용 내역도 2분기 막바지가 되어 분기마다 올리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1학기 사용 내역을 정리했을 때 총 자치예비 10% 정도를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총학생의 자치예비뿐만이 아니라 단대 행사가 활발해졌고 몇몇 단대 자치예비 정산도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자치예비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치예비 내용을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2학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올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2학기 큰 행사인 축제와 마지막 행사인 가요제에 더 많은 자치예비를 사용하는 것을 더 많은 학우분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행사인 가요제가 끝난다면 자치예비 정산 내역을 총학생 SNS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총무로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빠르게 내년에는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자치예비가 총학생회로 2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학생회에서 만 원, 단과대학에서 만 원을 따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등록금을 내는과 동시에 2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했을 때 2만 원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학생회에서 원래 들어왔던 자치예비 말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냈던 2만 원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싶어서. 저도 1년 동안 총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총학생에서 해결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단대와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 초기에 납부했을 때는 저희가 명단을 다 올려드리는 게 사실 10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추가 납부를 해버리면 추가 납부를 하고도 명단을 안 올리면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대장들과 타 단대 총무들이 개선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거 단대 측과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1,000원의 아침밥의 경우 우리 대학 예산보다 안동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외부 예산의 비중이 더 큰데 관련해 1,000원의 아침밥 연장 시행 및 1,000원의 저녁밥의 상세한 예산 마련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생활협동조합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일까요? 준비 시간 2분, 답변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1,000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원 중 3,000원 저는 학교의 지원이고 나머지 1,000원 정부의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밥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충북대와 서울대에서 2,000원으로 저녁밥을 시행한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총장님께서도 2,000원 저녁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2,0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시행을 하려면 최초 시행이라는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기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희 학교는 그래서 다른 학교의 발자취에 따라가는 학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1,000원 저녁밥을 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면 1,000원으로 내리려면 1년에 하루 200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년 총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통합되면서 교명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최초 시행이라는 것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여서 생각을 하였고 학교 홍보하는데 비용이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글로컬 사업으로 받은 예산을 학생 복지 개선에도 많은 투자할 계획이며 이후 총장님께 1,000원의 저녁밥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1,000원의 저녁밥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총장님과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예산 마련 방안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글로컬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학교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복지에서 1,000원의 저녁밥까지 이루어지기에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000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신청서를 넣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0원의 저녁밥 뭐 또 어떻게 보면 2,000원의 저녁밥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의 저녁밥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는 1,000원의 저녁밥을 하고 싶은데 1,000원의 저녁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가 총장님께서 학생들이 필요로만 하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온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공약으로 가지고 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1,000원의 저녁밥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침밥과 달리 이제 저녁에는 지역 상권들도 충분히 장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아침밥은 솔직히 아침에 여는 상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1,000원의 저녁밥이란 건 굉장히 좀 지역 상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지역 상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방안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저는 물론 지역 상권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1,000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도 200명, 1,000원의 저녁밥 같은 경우에도 200명을 계획 중인데 지금 재학생이 4,000명 중에 200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약을 생각을 할 때 저희 학생들을 먼저 생각을 하였고 지역 상권도 저희가 1,000원의 저녁밥을 시행한다면 이에 맞춰 경쟁력 있는 가격과 상품을 가지고 오면 지역 상권도 상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오고 싶은 학교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신입생이 늘어나고 주변 상권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정책국장 이메일 통해 수렴된 학우분들의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사전 질문 3가지와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수렴된 학우분들의 사전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 시간 최대 3분, 반론 요청이 있을 시 답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국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다른 장학금에 선정되더라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늘리는 공약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비 시간 2분, 답변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장학금 제도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생활비로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획한 이유는 성적이 낮거나 높은 학생들 그리고 중간 성적을 받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 성적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이러한 장학금 제도로 학교의 장학금 수혜율을 올려 입학률을 높이고 입학을 하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다른 장학금 제도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가 지원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가 지원 서비스를 정확하게 몇 시에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간대를 정해서 한다면 다른 시간도 많은데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모든 학우분들의 막차 시간을 다 맞추기에는 힘들기에 학우분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대구, 구미, 서울, 경기권 지역 학생들을 위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차 시간을 종합을 해서 기가 지원 서비스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 학우분들을 태울 예정입니다.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수요가 더 있다면 그 지역 학생들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의도 자체가 지금 제 안동대와 터미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막차가 끊겨버리면 이제 시내 버스가 끊겨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지금 버스를 타고 올 수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고 할증까지 붙어서 제가 알기로 한 2만 원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자 이 공약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학생의 IT 독자 박민재라고 합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으신 거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학교 측에서 이런 복지 공약들을 할 때는 실제 수용자가 운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아서 폐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귀방버스 같은 막차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제 고향에 보내주는 귀향버스 같은 경우도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폐지되는 경우도 꽤 많았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그래도 공약 이행을 꾸준히 이어가실 건지 아니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운용자가 많지 않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수요 조사를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네, 잠시만 다시 답변 1분만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기가 지원 버스와 다르게 명절 기항 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인원들이 다 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버스 자체가 특정 지역이어서 조금 더 다 차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가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가든 저희가 데려다주고 태워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또 날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시험 기간이나 명절 및 긴 연휴 기간을 일단 시행할 예정이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식당에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학생의 요구를 다 맞춰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식당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메뉴 추가가 아닌 양식당 이용의 편의성 개선 방법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준비시간 2분, 답변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양식당은 원래 입찰을 받아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에 구조조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용률을 올릴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지 저희가 알아본 결과 가격 조정과 메뉴 선택은 총학생회 측에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받아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아 저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공약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마진 손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더 자주 할인을 해주거나 전체적인 가격을 줄이거나 리미트를 저희가 제한하기에는 사기업인 식당 측에서 현실적으로 마진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협과 상의한 결과 격주의 1회 할인이 최대라고 합니다. 후에 생협위원회에 학생들과 생각하는 의견을 내어 리미트 가격과 할인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며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에 가입을 해서 총학생회에서 가입을 해서 그 위원으로서 뭐 가격이나 메뉴 같은 걸 조정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어떤 위원회에 어떤 자격으로 참가해서 그거를 의견을 내실 수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생협조합위원회가 맞고요. 이미 총학생회에서 위원 자격으로 3명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저희가 아까 메뉴 가격 조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가격 인하가 아니고 격주에 한 번씩 할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제를 2학기에서 1학기로 바꾸는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축제 일자를 변경했을 때 기존보다 장점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날짜를 2학기에서 기존의 2학기에서 1학기로 바꾸면 저희가 생각했던 이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초기에 축제하여 신입생과 일단 재학생의 대학교 생활의 활기 및 높은 참여를 끌어올림을 위함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네, 초기 학교 행사의 흥미를 느껴야 추후 행사에 기대하고 참여율이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또한 5월달에 했을 때 기존에 2학기 했을 때는 어트랙션 존이나 워터밤과 같은 활동적인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5월달에 1학기 때 하면 또 그런 장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경상권 대학교와 학사 일정이 맞아 연예인 섭외를 할 때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연예인을 부를 수 있다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긴 한데요. 선호도가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선호도가 높은 연예인이 왔을 때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효과와 타 지역 및 타 학교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러 옴으로써 안동대학교 캠퍼스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이유로 생각한 건
고등학생들은 2학기 때 이미 수시 원서가 접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정시 인원들은 정시 준비를 하기에 1학기 때보다는 아마 2학기 때가 더 바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안동 지역민 또는 이제 주변 지역 고등학생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1학기 때 축제를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보러 와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1학기 때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 일정을 1학기로 바꾸고 그리고 가을에도 추가적으로 축제를 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5월에 진행되는 청아 페스티벌이나 가을에 진행되는 국내 가요대 등 이런 문의 행사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있어서 다른 자치기구와 소통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소통하고 협업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제가 당선되지 않았고 앞으로 당선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저희가 소통을 아직 못한 상태고요. 얼마든지 저는 체육대회, 가요제, 뭐 청아 페스티벌이든 얼마든지 일정을 맞춰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2학기에 하는 폴인러브 축제 같은 경우도 뭐 작은 규모의 축제지만 다른 일정에 저희가 일정을 이제 다른 단대와 뭐 총동과 이제 상호 교류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현장 질문인데요. 이제 사전 질문이랑 현장 질문이랑 겹치는 게 좀 있어서 겹치는 거 좀 빼고 안 겹치는 거부터 하고 이제 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질문입니다. 현재 대운동장에 태양광 발전 가림막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가림막을 설치한 이후 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체육대회와 야외활동 시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 및 소지품 보관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차량막 설치 시에 발생했던 안전사고들을 예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한 태양광 발전 가림막 설치를 통해 추가적인 전력을 확보해서 기숙사 냉난방 및 대운동장 라이트 시간 연장 등 학교 전반적인 전력 공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안동대학교에는 약 50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많은 학과 중에 중복되는 학과에서 임원들을 선별하였나요? 그리고 더 다양한 학과에서 임원들을 선발하였으면 학과의 참여도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일단 최대한 여러 과를 뽑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이유는 참여율이 아니었고 여러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손쉽게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이유에서 여러 과의 학생들을 뽑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총학생에 어울리는 인원이라고 생각된다면 과가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인원을 선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총학생회 부차장 뽑는 선출 기준이 그냥 각자의 친밀도? 그거에 좀 근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따로 이런 총학생회 국차장을 공개 선발 제도로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 뭐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만 해도 저는 진짜 얼굴도 몰랐던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국장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하는 인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대다수의 차장들은 학회장의 추천을 통해서 지금 이미 뽑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IT 국장 박민재입니다.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사실은 중학생을 하면서 학교의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예산 같은 것도 좀 많이 부족했고 저희 중학생에는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학교에 좀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저희 자체 내부적인 인원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들이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은 약간 이어지지 못하고 학교에서 부시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학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플이 이제 10월까지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도 유지보수가 꾸준히 필요하고 관련된 공약들도 100% 완수했다고 좀 보기 아쉬운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공약들도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이수입니다 유지 보수를 내년 총학생이 되신다면 꾸준히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저희가 약속했던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 먼저 노력을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한 19소개 영상을 찍었고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저희도 사용해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고,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사용 가능했으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내 사정과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개발하는 게 굉장히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그에 관련한 뭐 여러 서버라든지 이런 사항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선은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랑, 그리고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뭐 누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정도는 제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쭤보신 것들 중에서 교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해서 누가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일정을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지금 저희 식구 중에서 저희 컴퓨터 공학과 친구가 컴퓨터 교육과 친구가 있는데요. 그 컴퓨터 교육과 교수님 강원석 교수님과 지금 합의가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당장 겨울방학부터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2시간 가까이 토론을 진행했는데 후보자분의 마지막 발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분 드릴 건데 마지막 포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정책 토론회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공약을 잘 준비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가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공약을 이해하는데 추진력을 주는 건 여러분의 투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여러분이 슬로건 원하는 대로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원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후보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해주신 유권자분들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고, 이틀 뒤에 있을 합동연설회가 국제교류관에서 19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